네, 일일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사람을 죽였는데요.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를요. 제가 죽였어요. 지금 거실에 계세요. 차갑게 식어가고 있네요. 2020년 4월 27일 밤 11시 12분. 경찰은 기이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떨림도, 울먹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택배 배송 확인 전화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살인 현장 특유의 비릿한 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향긋한 섬유 유연제 냄새였습니다.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형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는 80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주변은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습니다. 핏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노인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까지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55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각을 맞춰 정갈하게 말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자가 수건의 끝을 맞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청소요. 아주 더러운 걸 이제야 다 치웠거든요. 아버지를 죽이고 빨래를 개던 딸. 대체 그날 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더러운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형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복 부는 짓 이겨져 있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 정도 폭행이라면 현장은 난장판이어야 했습니다. 가구가 쓰러지고 물건이 흩어지고 피가 사방에 튀어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바닥은 락스로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흩어진 약봉지는 분리수거통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깨진 술병 조각들도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징크대에는 설거지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시신이었습니다. 피투성이었을 옷은 벗겨져 세탁기 안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얼굴을 닦아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장례를 준비하듯이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범인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존속살해범들은 뒤늦게 오열하거나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경찰차로 연행될 때도 평온했습니다. 아니,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취조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럼 유산 문제예요? 아니요. 형사는 답답했습니다. 노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1시간 동안이나 폭행할 이유가 뭡니까? 김 씨는 대답 대신 창문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요. 형사님 눈에는 그게 1시간으로 보입니까? 범행 시간 1시간 맞잖아요. 김 씨가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사님, 제 인생은 50년이었어요. 50년 동안 이 1시간을 준비했던 겁니다. 50년을 준비한 1시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경찰은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낡은 문서 속에서 지옥을 발견했습니다. 1975년 겨울, 김 씨는 10살이었습니다. 그해 어느 날 친어머니가 가출했습니다. 메모 한 장 없었습니다. 3개월 뒤 아버지는 낯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사해. 새엄마야? 10살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엄마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내 눈깔, 내 눈엔 내 애미가 들어있어. 징그러워. 저리 가. 그날 저녁 밥상에서 국그릇이 날아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빗자루가 날아들었습니다. 종아리가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약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 10년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한겨울에 그 어린 게 맨발로 쫓겨나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기 굽는 냄새도 나고 동네 사람들이 몰래 밥 먹이고 그랬어요.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아버지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시끄러워! 계집애가 도끼만 있어가지고. 밥 굶겨! 재수 없는 년!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정신 차릴 때까지 문 열어주지 마! 아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6살 되던 해 겨울 새벽. 김 씨는 맨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20년.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들의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그녀의 20대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술 마시면 때렸습니다. 물건을 던졌습니다.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빗자루가 날아오는 꿈, 문이 잠기는 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이 넘어서 김 씨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증오했던 집을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학대받은 자녀들의 인정 욕구라고. 부모에게 사과받고 싶거나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무의식이라고. 어쩌면 김 씨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늙었으니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까. 따뜻한 밥 한 끼는 주지 않을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가 본 건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아 먹으며 농담을 나눴습니다. 김 씨의 인생은 엉망이 됐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부부 같았습니다. 마치 김 씨라는 딸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그 평온함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4월 27일, 새어머니가 친정에 갔습니다. 집에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술잔이 오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주를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굴이 반쪽이네. 살 좀 쪄라. 김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딸로 생각해 주는 건가? 하지만 그 따뜻함은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취기가 오른 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돈 필요해서 왔냐? 또 돈 달라고 온 거지? 아닙니다. 예, 이퇴. 재수 없게. 아버지가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에게 겨눴습니다.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참으려 했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평생 봐온 풍경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너네 애미가 뱃놈의 자식이었어. 근본 없는 년. 그때 널 죽였어야 했는데. 애미랑 똑같은 년을 살려둬서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50년을 짓밟은 괴물. 없애야 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뭐? 뱃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야, 너는 이빨 빠진 호랑이야. 너는 이제 죽어. 김 씨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으니까 힘없이 넘어갔죠. 목을 밟았습니다. 가슴을 밟았습니다. 배를 밟았습니다. 살려줘! 제발!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살려달라고 빌던 10살 소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빌던 10살의 내가 이제 80 노인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억울해서 나 혼자 못 죽어. 너 같은 건 살 필요 없어. 오래 사니깐 좋았어. 좋았냐고. 나는 10살부터 지옥이었는데 넌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었잖아. 거실에 있던 약봉지를 털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3봉지. 전부 아버지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콜라병을 들어 입에 부었습니다. 삼켜. 건강 챙기면서 오래 살고 싶었잖아. 다 먹고 죽어.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리더군요. 입에서 피가 비쳤고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하반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여자를 밝히고 새엄마를 데려오고 나를 만들고 나를 버린 그곳 모든 불행의 씨앗에 아버지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손으로 그곳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 찍어버렸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당신이 나를 만든 그곳, 저 더러운 곳에서 불행하게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끊어내야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서 지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내 시작을 내 손으로 지식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아버지는 내 발 아래서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뒀습니다. 거실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바닥에 피를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약봉지를 치우고 가구를 바로 세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때를 벗겨내듯, 마치 아주 더러운 방을 청소하듯,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보여준 그 평온한 미소. 그것은 살인범의 미소가 아니라 50년 만에 처음 자유를 얻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존속살해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 청석에서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폐류나 아비를 죽인 년, 괴물. 김 씨가 최후 진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살인은 2020년 4월 27일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 살인은 50년 전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도소에서 더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진짜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라 아버지의 딸로 살아야 했던 지난 50년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1975년 그 겨울날 따뜻한 밥 한 끼만 줬더라면,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말해줬더라면, 그녀는 오늘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딸로 살 수 있었을까요?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0년의 학대가 낳은 1시간의 비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영상은 2020년 4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실제 존속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